밸리브로 힘찬입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도훈입니다. 다마고치 고도훈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죠? 그쵸. 그래서 컨셉을 잡아봤어요. 저 루돌프 산타. 좋아요. 산타와 루돌프 컨셉으로 이 크리스마스 때 쉬지 않고 일을 하겠다 마인드. 근데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왜요? 산타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그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불사자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키워드를 찾고 초보자라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아직 불사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마고치 기념 컨텐츠로 불사자 대표님께서 다마고치라고 추천인을 입력을 해주시면 2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마고치 컨텐츠를 보는 동안 계속 한번 해보세요. 직접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대표님만의 눈이 생길 거예요. 네, 한번 볼게요. 카테고리 소싱에 들어옵니다. 카테고리 소싱에 들어오면 카테고리 1차, 2차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키워드 플랫폼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는 웬만하면 1차 카테고리를 골라야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불사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불사자는 키워드를 2주에 한 번씩 직접 다 저장한다고 해요.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다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선택하지 않고도 예를 들어 50억 이상의 키워드만 다 보여줘 하면 모든 카테고리에서 50억 이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다고 1차 카테고리에서 들어갈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1차 카테고리를 먼저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이런 부분들 많을 거예요. 나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뭘 팔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대표님이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팔아야 돼요. 그쵸? 왜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팔아야 되냐면 저희는 정확히 이 제품을 하나를 판매할 때 이 고객의 니즈가 뭔지를 분석하고 이 고객들이 원하는 건 뭐지? 그럼 그 고객들이 원하는 걸 대표님이 관심 있는 거라면 훨씬 더 뾰족하고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님이 관심 있는 분야가 능력이 되는 시대다. 대표님이 관심 있는 카테고리 들어갈 거예요. 그럼 대표님은 어떤 카테고리 관심 있으세요? 저는 디지털 가전에도 관심이 많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요. 아, 정말요? 그럼 디지털 가전 먼저 볼게요. 디지털 가전을 클릭한 다음에 디지털 가전 안에서도 두 번째 카테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어떤 부분 관심 있으신가요? 생활 가전? 좋아요. 이게 생활 가전. 생활 가전 2차 카테고리까지 선택을 할 거예요. 첫 번째. 2차는 안 해도 돼요? 네. 2차 카테고리까지 본다. 메모해주세요. 첫 번째 카테고리 볼 때 2차 카테고리까지 선택을 해준다. 그러면 브랜드 유형이 있어요. 브랜드 유형은 뭐냐면 브랜드와 비브랜드 상품이 있죠. 예를 들어 저희가 노트북을 판매할 거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 삼성, LG 이런 키워드들 있죠. 그럼 그런 키워드들이 저희한테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그럼 저희는 비브랜드를 선택한다. 두 번째, 비브랜드 클릭. 그럼 여기에 있어서 검색어 유형이 있어요. 쇼핑성과 정보성이 있습니다. 이 쇼핑성과 정보성 차이를 아시나요? 정보성은 뭔가 내가 알고 싶은 거? 쇼핑은 내가 살 거. 좋아요. 정확했어요. 저희가 네이버에 들어와서 키워드 하나를 검색해 볼게요. 예를 들어 아까 노트북이라고 했어요. 노트북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일 상단에 나오는 게 뭔가요, 이게? 쇼핑. 무슨 뜻이다? 쇼핑성 키워드다. 네이버 AI가 얘는 노트북을 검색을 하면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검색하는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두 번째, 노트북 추천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식인, 블로그, 카페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다? 정보성 키워드구나. 이미 네이버 AI 굉장히 똑똑합니다. 다 분류를 해놨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쇼핑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정보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쇼핑성. 그쵸. 쇼핑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를 찾아야겠죠. 그럼 브랜드 유형, 검색어 유형 하셨죠? 그럼 계절성이에요. 이 계절성이 말도 안 되게 사기예요. 이제 저희가 시즌 키워드를 소싱하고 싶어요. 그럼 선풍기를 소싱한다고 해요. 그럼 선풍기 소싱을 한 다음에 이 선풍기에 대해서 얘는 몇 월에 잘 팔리지?를 하나하나 저희가 키워드를 검색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얘는 6월에 가장 잘 나가는 키워드구나. 3년 연속으로 6월에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온풍기를 쳐볼게요. 온풍기. 그러면 3년 그래프를 보면 12월에 가장 잘 나가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걸 저희가 하나하나 검색을 해야만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불사자라는 프로그램은 참 똑똑한 게 어느 달에 잘 팔리는지 키워드를 자기들이 다 저장을 해놓다 보니까 다 알려줘요.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들어간 다음에 여름 제품 너무 빠르고 봄 제품 3, 4월에 잘 팔리는 키워드를 알고 싶다. 그러면 디지털 생활가전에서 3, 4월에 잘 팔리는 키워드를 저희한테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시즌성 그 키워드도 뽑아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저희 마케팅 캘린더랑 똑같이 11월, 12월, 1월은 겨울, 2, 3, 4월은 봄, 5, 6, 7월은 여름,
8, 9, 10월은 가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저희는 먼저 지금 12월 18일이에요. 촬영 날짜 기준으로. 그러면 겨울 제품 들어가기 애매해요. 봄 제품은 그렇게 메리트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여름, 겨울이 돈 버는 달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사계절로 먼저 들어가자. 그럼 사계절로 들어갈게요. 지금 여름을 준비하기엔 너무 일러요. 네, 지금 2월 정도 된다. 그럼 여름 제품 같이 준비해 볼 거예요. 그때까지 같이 저희가 하고 있을까요? 같이 할까요? 아니, 한 분 자리 잡게 도와드리면 대표님도 하실 수 있어야죠. 네. 시장 규모, 이것도 진짜 사기예요. 다른 플랫폼에 없어요. 시장 규모가 뭐냐면 예를 들어 노트북이다. 이 노트북은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 클 것 같은데. 엄청 클 것 같죠? 그냥 노트북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노트북 95억 원. 와, 이 노트북은 95억 원, 6개월 동안 95억 원이라는 매출을 일으키는 키워드구나. 시장 규모예요. 그러면 초보자 입장에서 이 매출 규모가 큰 순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낮은 순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낮은 순?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의 시장은 들어가야 돼요. 이걸 왜인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이 노트북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노트북이라고 검색을 하고 아 얘는 95억 원이구나. 선풍기는 33억 원이구나. 하나하나 저희가 검색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결과값이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이제 아예 키워드를 검색할 때부터 잔잔바리 키워드는 잔잔바리라 쓰면 안 되나? 필요 없는 키워드들은 좀 제외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시장 규모. 아예 필터를 걸러주는 거예요. 이 정도 이상만 보여줘. 아, 이 카테고리 안에서 네. 1억 이상인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만 보여줘. 그쵸, 정확해요. 그래서 이 시장 규모 필터링 해주는 키워드 플랫폼 유일해요. 정말 좋아요. 불사장. 진짜 이건 셀러가 만들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즌성 하나하나 검색해서 얘는 몇 월에 잘 팔리는지 분석하기 힘들거든요. 아예 겨울에 잘 팔리는 제품만 알려줘. 아예 시장 규모 1억 이상만 알려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경쟁 강도가 있어요. 이 경쟁 강도가 뭘까요? 뭐 같아요? 판매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품 수 대비 상품 수 대비. 검색량이에요. 아,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0명이 검색을 하는데 제품이 100개밖에 등록 안 돼 있어요. 그럼 100명이랑만 싸우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키워드다 이런 거겠죠. 근데 이 경쟁 강도 다 옛날 말입니다. 이제 5년 전에 이제 신사임당님께서 나와서 처음 만든 단어가 경쟁 강도라는 말이에요. 그쵸? 그때 당시에는 경쟁 강도가 좋은 키워드들이 있었죠. 많았어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많았어요. 황금 키워드들 꼭 있어요. 근데 지금 5년이 지났죠. 없다. 경쟁 강도 보지도 마세요. 의미 없어요. 이 경쟁 강도 높은 애들 중에서도 어떻게 디테일하게 판매하지? 싸움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경쟁 강도 안 볼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제 검색 제한을 10만 개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검색을 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브랜드의 쇼핑성에 1억 이상인 키워드만 알려줘. 생활 가전에서.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짜잘한 키워드들이 나오게 돼요. 지금 검색과 결과값이 411개래요. 근데 여기서 DV20128890BE 이런 게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 없죠. 그래서 왜냐면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필터를 한번 걸러줄 거예요. 필터. 대표님 중요한 거 첫 번째 30일 검색량 제일 앞으로 빼주시고요. 불사지수를 앞으로 빼주세요. 필터 뭐냐면 다시 여기 3자 보이죠? 3 클릭한 다음에 필터 이상 1000 해주시면 바로 다 바뀌어요. 1000개 이상 검색되는 거. 1000명 이상 검색하는 거. 그럼 키워드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해줄 게 뭐냐면 불사지수 높은 순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기서 불사지수 높은 순 1000 이상이죠. 그러면 이 두 개 한 개짜리는 안 볼 거예요. 불사지수. 이 불사지수가 뭐냐면 네이버 데이터에서 키워드 전환율을 알려줘요. 이 전환율이 뭐냐면 만약에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들어왔을 때 구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이 불이 많을수록 구매를 잘하는 키워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네. 그럼 여기에 있어서 이제 2개 이하는 안 볼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네. 그럼 여기 있어서 5개부터 보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취급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 그러면 물칫솔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말 그대로 이 제품이 도매처에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물칫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아쿠아픽 이런 거구나. 물칫솔 아쿠아픽이구나. 오케이. 다시 넣어. 그리고 디지털 도어록
충분히 돼요. 근데 이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건가요? 헷갈리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글에 들어와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디지털 도어록 도매라고 검색을 할 거예요. 근데 도매로 판매하는 곳들이 있다. 도어락을 도매로 판매하는 곳은 없네요.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설치까지 해줘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 얘는 패스. 그럼 해충 퇴치기 될까요? 이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죠? 치간 세정기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쭉쭉 검색을 할 거예요. 건조기 필터 안 되겠죠? 칫솔 건조기 되겠죠? 여행용 다리미 되겠죠? 스팀 다리미 되겠죠? 업소용 부풀 제거기 다 되겠죠? 칫솔 소독기 되겠죠? 번호키는 어렵겠죠? 전동 칫솔, 모기 퇴치기 이런 식으로 해요. 저는 이미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다 보니까 이렇게 쭉쭉 클릭이 돼요. 네. 대표님은 되세요? 제가 관심이 있는 카테고리면 가능할 것 같아요.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한다? 다 검색하면서 네. 내가 취급할 만한 제품이 있나 국내에서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선택한 키워드 저장하기를 누를 거예요. 그럼 저장하기를 누르면 이제 저장한 키워드가 어디에 생기냐면 이제 저장한 키워드에 들어가면 이렇게 방금 한 거 여기 보이시죠? 12월 18일 방금 저장한 키워드가 생깁니다. 되게 좋다. 이게 왜, 이 기능이 왜 좋냐면 다시 그러면 여기 방금 12월 18일 수정 버튼 눌러주시고 12월 18일 생활가전으로 저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폴더명도 뭐 로켓 그로스 해주시면 이 프로그램 안에서 저장까지 다 가능한 거네요. 맞아요. 너무 좋다. 키워드를 똑같은 카테고리를 또 보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놨다면 나 다음에 또 생활가전 해야지? 그럼 여기 이미 저희가 저희 기준에 맞게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라. 그러면 숙제가 있어요. 숙제. 네. 이렇게 키워드 저장을 총 2차 카테고리까지 20개 할 거예요. 20개. 괜찮으시겠어요? 네. 20개 해오는데 대표님이 어떤 카테고리에 잘 팔지 대표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잖아요. 카테고리를 20개. 다시 카테고리 소싱에 들어와서 디지털 가전, 생활 가전, 2차 카테고리까지 골랐죠. 이렇게 이거 하나, 계절 가전 하나, 하나, 생활용품에 하나 이렇게 2차 카테고리까지가 하나인 거예요. 네. 이렇게 20개를 찾아서 저장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이런 카테고리 이런 걸 파는구나 사람들이 아 이런 카테고리는 이런 게 있구나를 대표님께서 알게 되시는 거예요. 네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먼저 카테고리를 쭉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온라인에 어떤 제품도 판매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떤 카테고리를 팔아야 되지? 이 고민하는 게 부정적인 마인드다. 맞아, 그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어렵죠. 뭘 팔아야 돼? 막 이런 거. 그 마인드 아니다 나는. 다 공부해라. 이해하시죠? 네네. 근데 한번 공부해 놓으면 이게 분명히 대표님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다 해놓고 있잖아요. 반려동물 용품, 겨울 제품 시즌 다 해놓고 있잖아요. 그쵸? 해외 구매 대행, 뭐 로켓 크로스 나눠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대표님만의 키워드 소싱 표를 만들자. 이해하시죠? 네. 이 키워드를 먼저 다 잡아왔다. 이거는 하루면 되지 않나요? 하루 이틀? 하루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울걸요? 어려워요? 네. 그럼 이틀. 한 번 더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가 다 되셨다 하시면 그 키워드들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어떤 제품을 찾아야 되는지 제가 다음에 이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다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죠? 네. 아, 근데 이거 너무 빨리 해보고 싶어요. 재밌어 보여요. 마인드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키워드를 찾으셨죠? 키워드를 찾았다면 이 키워드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트렌드 이게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그래프가 있으면 이 그래프가 점점 우상향하는 그래프인지 점점 떨어지는 그래프인지를 알려줘요. 그럼 지금 현재 달 기준에서. 아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떨어지는 키워드인지 올라가는 키워드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일 검색량, 작년 총 검색량 얘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요. 경쟁 강도, 불사 지수, 계절성, 몇 월에 잘 팔리는지 그리고 그래프 한눈에 볼 수 있고 가격 범위, 로켓 비율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장 규모, 판매량, 묶음 상품 비율, 해외 상품 비율 이건 해외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 쭉쭉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키워드를 쭉 저장해서 카테고리 20개를 저장해 오자 네. 입니다. 할 수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그럼 같아요. 거기까지 해오고 그렇게 키워드 표를 딱 정리해 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 이건 별론데 이건 잘하셨는데를 한번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어떻게 온라인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 저희는 어떤 포지션을 잡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대로 충분히 따라 하신다면 대표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같이
저희랑 이 다마고치를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카페에 다마고치 사업 일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하루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겨드리면서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까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빨리 이거 숙지해 오시고 네. 다음 주에 바로 만나서 제품을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빌리브로 힘찬 고도훈이었습니다. 지금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당신은 행운입니다. 이 영상대로 하신다면 이제 가짜 정보들이 판치는 이 유튜브의 정보들에서 속지 않고 진짜 판매를 한번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어떤 영상보다도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소싱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마진율이 높은 상품을 어떻게 찾지? 하고 오셨을 거예요. 마진율을 높은 상품을 찾는 게 중요할까요? 제가 실제로 소싱한 상품을 최초 공개합니다. 저는 이렇게 평범한 제품 팔지 않아요. 전 이거 말고 이런 제품을 소싱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리브로 힘찬입니다. 제가 실제로 소싱한 제품의 키워드를 어떻게 찾았는지, 또 이렇게 키워드를 찾았다면 어떻게 기획하고 판매하는지까지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한 제품으로 월 매출 3억씩 한다. 한 제품으로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셀러는 불가능해요. 왜? 3억이 없거든요. 저도 3억 없어요. 이 온라인 판매에 접근하는 방식부터 저는 다르게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제품으로 한 달에 1억씩 판매하는 것은 자본이 넉넉한 게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저처럼 접근 한번 해보세요. 한 제품으로 1억씩 파는 게 아니라 월에 순수익 100만원씩 벌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요? 순수익 100만원씩 벌 수 있는 본인만의 루틴을 잡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그 루틴을 잡고 제가 깔짱을 팔아서 순수익 100만원의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다음 손목보호대 제품을 들어갈 때 제품만 바꿔서 그 루틴을 그대로 한번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한다면 조금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한 제품의 목표를 저는 한 제품으로 1억씩 팔아야지가 아니라 이 제품으로 어떻게 순수익 100만원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위탁으로 가져가는 마진의 퍼센트는 최소 20% 이상, 그리고 차입으로 가져가는 건 30%, 40%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진율을 가져갈 때 한 제품으로 순수익 100만원을 번다면 한 달에 매출 이 제품으로 딱 300만원만 나오면 돼요. 매출 300만원 찍히면 순수익의 30%, 100만원을 가져가는 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본인만의 루틴을 정확하게 집으셔야 돼요. 그 중에 저는 어떻게 이런 루틴을 세웠는지, 제가 어떻게 이 키워드를 잡는지부터 판매하는지까지 모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평범한 보풀 제거기를 판매를 해요. 이 보풀 제거기는 제가 겨울 시즌 제품이라 소싱한 키워드예요. 근데 저는 이걸 팔지 않아요. 어떤 걸 파냐면 이렇게 머리가 2개인 걸 판매를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보풀 제거기 한 번씩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를 한 번 밀어서 보풀이 잘 제거가 되나요? 물론 성능이 정말 좋으면 잘 제거가 되겠죠. 하지만 웬만하면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제거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이 고객들이 이걸 불편해한다는 걸 소구점으로 잡고 판매를 할 거예요. 어떻게? 얘는 머리가 2개예요. 투헤드. 머리가 2개니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2번의 효과를 준다로 소구점을 잡아서 판매할 거예요. 대충 저는 어떤 식으로 소싱하는지 알겠죠? 이제 남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제품을 어떻게 하면 싸게 갖고 와서 판매할까를 고민할 때 저는 어떻게 남들과 다른 제품을 찾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그리고 이전에도 소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남들과 다른 특점, 소구점이 뭐지가 가장 중요하게 잡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로켓크로스 1년, 2년 뒤면 포화돼서 사라질 시장이에요. 그럼 그때도 저희가 저희만의 제품으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특색 있는 제품을 들고 오는 게 아니면, 예를 들어 털 슬리퍼라고 할게요. 그럼 누구나 판매하는 똑같은 털 슬리퍼를 가격 경쟁하면서 팔아야 되는 게 단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광고비를 30% 투자하고 40% 마진 남게 떼와서 10% 마진을 가져간다라는 싸움인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게 나쁘다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포화됐을 때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의문인 거죠. 저희가 이 로켓크로스의 구조를 활용을 해서 이 로켓크로스가 무너지더라도 네이버 자사몰로 살아남을 수 있는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이 로켓크로스를 활용을 하는 거죠. 로켓크로스는 지금 들어가도 판매가 잘 되니까 그걸 통해서 저희의 판매량을 측정을 하고 또
저희만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예요. 이 브랜딩이 로켓크로스가 아니라 로켓크로스를 활용을 해서 잘 팔리는 타율의 제품을 찾고 그 타율의 제품을 찾았으면 네이버, 자사몰로 확장을 해서 이제 저희만의 판매 채널을 구축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그러면 이런 소구점 있는 제품을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 소싱을 할 때 이 10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10가지 원칙이 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이 보풀 제거기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풀 제거기는 바로 겨울 시즌 키워드예요. 겨울 시즌 키워드이기 때문에 겨울 제품만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보풀 제거기 키워드를 어떻게 찾았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판매하는 방식이 정말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키워드가 괜찮다. 그럼 한 2개씩 사입해서 넣어라. 그 다음에 거기서 잘 팔리는 게 생긴다? 그때 뭐 100개 사입해서 넣어라. 저는 이 방식이 아니에요. 쿠팡에서 밀어주는 상품 그 제품을 잘 파는 전략이 아니라 한 제품을 들어갈 때 정확히 그 제품을 어떻게 잘 파느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하기까지 4주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 정도로 한 제품에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막 넣던 도매국 상세 페이지 넣던 걸 어떻게 제 형식으로 잘 파냐 하면은 그 판매의 결이 살짝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보풀 제거기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찾았냐? 첫 번째는 저는 겨울 제품을 찾았어요. 이 겨울 시즌 제품을 뭐를 들어가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겨울 시즌에만 잘 팔리는 키워드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키워드를 뭐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랭크 같은 곳에서는 내가 겨울에 잘 파는 키워드만 보고 싶어가 안 돼요. 하지만 이 불사자 프로그램에는 정확히 겨울에만 잘 파는 제품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보여드릴게요. 비브랜드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검색어 유형은 전체를 선택합니다. 전체를 선택하는 이유가 쇼핑성과 정보성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보풀 제거기라고 검색을 해요. 그럼 제일 앞에 쇼핑이 뜨죠. 그럼 얘는 쇼핑성 키워드인 거예요. 그럼 정보성 키워드는 뭔가요? 보풀 제거기 추천 하면 카페, 블로그가 제일 앞에 뜨죠. 얘네들은 정보성 키워드다. 이해하셨죠? 근데 일단 전체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저는 겨울에만 잘 팔리는 키워드를 찾고 싶어요. 원래 같으면 이 겨울에 잘 팔리는 키워드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예를 들어 뭐 온풍기라고 해볼게요. 온풍기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1년, 2년, 3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3년으로 웬만하면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얘는 몇 월 달부터 팔리기 시작하지? 보면 10월 달부터 판매가 일어나긴 하는구나. 검색량이 딱 10월 때부터 이제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하나의 키워드를 판매할 때 웬만하면 이렇게 키워드를 하나하나 검색해서 이 키워드는 몇 월에 잘 팔리는지를 분석을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불사자 프로그램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몇 월에 잘 팔리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1월, 11월, 12월 3개만 클릭을 하면 그래프가 프로그램이 분석할 때 얘는 11월에 잘 팔리는 키워드구나를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1월, 11월, 12월 안에 잘 팔리는 제품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시장 규모는 제가 알려드렸듯이 1억 이상으로 보고 10만 개 카테고리를 정해줘야 돼요. 이 카테고리를 저는 디지털 가전에 이제 보풀 제거기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가전에서 이제 1월, 11월, 12월에 잘 팔리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3,000개의 키워드가 나왔어요. 3,000개. 이번에 추가된 게 있어요. 이 트렌드 기능, 트렌드. 와, 이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제가 10가지 소싱 원칙에서 말씀드릴 건데 얘가 과연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그러니까 점점 트렌드가 올라가는 그래프를 봤을 때 점점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인지 아니면 점점 사람들이 안 찾는 키워드인지를 그래프로 프로그램이 분석해 준 거예요. 그럼 저희는 점점 올라가는 그래프일수록 좋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가 된 게 이 작년 총 검색량이에요. 시즌성 키워드가 아니라면 아예 작년 총 검색량을 기준으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이전에 설명드렸던 게 제가 뭐였죠? 불사지수 높은 순으로 소싱해라 였어요. 이렇게 소싱을 하다가 제가 찾은 키워드가 뭐였냐면 바로 이 보풀 제거기라는 키워드였어요. 그럼 제가 이런 보풀 제거기라는 키워드를 찾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제 유튜브를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바로 알 거예요. 어떻게? AI 키워드 분석에 와서 보풀 제거기를 검색을 한다.
보풀 제거기라는 키워드를 골랐어요. 먼저 작년 검색량도 좋고요.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겨울 시즌 키워드이기 때문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3년으로 한번 보면 이제 이렇게 항상 11월에 잘 팔리고 3월까지도 가요. 3월까지도 니트를 입기 때문에 이 11월부터 3월 시장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네이버 상품 평균가가 있고요. 그리고 쿠팡 상품 평균가가 있어요. 두 개 보시면 확실히 네이버 상품 평균가보다 쿠팡 상품 평균가가 훨씬 더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판매하고 있나요? 지금 머리가 하나짜리 제품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이랑 똑같은 제품을 판매해서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걸로 어떻게 다른 점을 보여줘서 이제 들어가는 후발주자인 저희는 어떻게 클릭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예요. 그럼 저희가 구하는 제품 남들도 구할 수 있다. 제가 들어가는 방법은 이 제품이랑 조금이라도 비슷해 보이면 안 돼요. 성능이 더 좋든 얘는 6중날이면 저는 8중날이 됐든 이 1페이지를 딱 봤을 때 첫 번째, 디자인적으로 절대 같으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이분 끌리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진짜 특색 있는 이쁜 깔끔한 디자인을 딱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갈 거면 이렇게 감성적으로든 디자인적으로든 그리고 소구점으로든 특색이 있는 제품을 원한다. 그럼 여기 중에서 만약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머리 2개 듀얼 헤드 이런 제품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 많은 경쟁자 중에서도 클릭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나는 듀얼 헤드를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1페이지에 조금이라도 비슷한 디자인이 있으면 절대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 뭐 털 실내화, 뭐 바라클라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들어가도 그 품질을 사진으로 입증을 못 시켜요. 물론 본질에 있어서 품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품질이 너무 좋아서 입소문이 난다면 그 제품이 잘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저희는 이제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 품질 보장하고 그 똑같은 디자인으로 상위 노출을 시키려면 자본의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저희는 그럴 능력과 자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건 다른 제품을 들어가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어떤 색깔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네이비 색깔로 다르게 보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특색 있는 보라색 이런 거는 확실히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걸 제가 테스트하면서 느꼈고 웬만하면 화이트 아닌 블랙으로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분석하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먼저 1페이지의 상품 색상의 개수들을 한 번씩 보시고 화이트가 더 잘 팔리는지 블랙이 더 잘 팔리는지 한 번 더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리뷰 분석을 클릭을 하면 이 제품에 한해서 어떤 옵션이 가장 많이 나가는지, 블루가 제일 많이 나오고 다른 옵션들이 조금 나간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죠. 그때 이 리뷰 트렌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팔리다가 지금 갑자기 92개, 94개, 130개 이렇게 달렸어요. 확실히 이 11월이 핫하구나. 이해가셨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였어요. 이 분석하는 영상은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소싱을 어떻게 하는지가 달라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가져와서 양으로 승부 볼 수 있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들어가시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저는 1인 셀러부터 온라인 판매를 해온 입장으로서 지금 제가 살아남기에는 그렇게 똑같은 제품을 팔면서 살아남기는 힘들다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 미래가 안 보인다. 왜? 그럼 그런 제품들 언제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정확히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여기서의 이 소구점을 잡은 제품들을 찾는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장을 해요. 네. 오늘은 어떻게 이런 특색 있는 제품들을 찾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여기에 있어서 이 틈새로 어떻게 소싱하는지, 그리고 저희 그 소싱의 10가지 원칙이 뭔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무료 노출 프로모션 영상 보셨나요? 댓글을 보니 와, 무프되면 겁나게 팔린대. 크크 무프 올려도 판매 안 되는데 뭔 개설 크크.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냥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 되면 팔리겠어요? 쓰레기를 쿠팡에 등록해놓고 무료 노출 프로모션에 올리면 100개씩 팔릴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무료 노출 프로모션에 올린다고 판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 노출 프로모션 플러스 철저한 기획 플러스 상품성,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야 폭발적인 판매가 일어납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더 쉽게 소싱할 수 있는 비밀 노트까지 공유해드리니까요.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무료 노출 프로모션에 대한 것은 전편을 확인해 주셨다면 이제 그에 맞는 상품 기획과 또 상품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 맞는 상품 기획입니다. 첫 번째, 가격입니다. 소비자가 납득이 갈 만한 단가에 판매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셀러들이 어떻게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매하려고 하십니다. 물론 좋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판매의 본질인데 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저희는 셀러로서 값어치 있는 제품을 해당 단가에 판매하고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3,000원짜리 카드 지갑을 고급 가죽의 카드 지갑이라고 4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칩시다. 물론 전략을 잘 짜면 판매는 이뤄지겠죠. 하지만 이건 진짜 판매가 아닙니다. 결국 품질이 안 좋은 것을 고객이 알기 때문에 그 제품의 값어치가 4만원짜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반품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반품률이 적고 구매 전환율이 높은 제품들을 소싱해야 돼요. 그게 진짜 저희의 제품이 되고 그런 제품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대표님들의 효자 상품이 되고 또 꾸준하게 저희의 자본을 책임져주는 제품이 됩니다. 그런 제품의 기획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화면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매할 제품의 기획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바로 경쟁사 분석입니다. 경쟁사를 분석을 하려면 먼저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쿠팡에 한번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탁상용 선풍기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탁상용 선풍기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 다른 사람들이 얼마에 팔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쿠팡 1위부터 보신다면 25,000원, 35,900원, 대충 보시면 한 2만원 중반대에서 3만원 후반대까지도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이 무엇일까? 미니 선풍기에 이 품질만 좋다면 3만원은 투자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소싱을 하고 기획을 할 때부터 아예 3만원에 판매를 하더라도 마진이 남는 선에 제품을 소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쭉 볼게요. 웬만하면 다들 2만원 중반대에서 이제 3만원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쿠팡 1페이지, 2페이지까지 넘어가면서 제품 가격을 봤어요. 근데 이것도 눈으로 짐작 삼아 보는 거잖아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정확한 통계가 필요할 때 제가 계속 추천드리는 불사자 프로그램의 AI 키워드 분석에 탁상용 선풍기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한다면 네이버에 타겟을 두시고 판매하실 분들은 네이버에서는 지금 똑같아요. 2만원 후반대에서 3만원 후반대가 가장 많이 팔린다 라고 표시되어 있고 쿠팡 분석에 들어가면 27,700원에서 29,800원 이때가 가장 많이 팔린대요. 첫 번째 상품 기획을 할 때 애초에 잘 팔리는 가격대에 우리가 판매할 수 있나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판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무료 노출 프로모션만 된다고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선풍기를 5만원에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 됐어요. 팔릴까요? 팔리긴 하겠죠. 하지만 폭발적인 판매는 안 일어나고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겁니다. 정확한 상품 기획까지 더해지셔야 폭발적인 판매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상품에 대한 기획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상품성입니다. 상품성. 정말 내가 판매하는 이 탁상용 선풍기가 상품성이 있는 제품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내 제품이 상품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직 제품을 소싱하기 전이라면 저는 최대한 상품성이 있는 제품을 소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것 또한 경쟁사 분석으로부터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사자에 탁상용 선풍기라고 검색한 다음 거기에 있어서 잘 팔리는 순위별로 리뷰 분석을 들어갑니다. 리뷰 분석을 들어가면 이 제품에 대한 모든 리뷰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리뷰가 며칠에 한 번씩 몇 개씩 달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실히 지금 여름 시즌이었다 보니까 하루에 거의 리뷰가 90개 이상 달린 날도 있고요. 60개 팔린 날도 있네요. 하루 판매량이 238개라고 합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판매를 일으키고 있죠. 왜냐면 쿠팡 1등이니까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셔서 쿠팡 1등인 제품은 238개 정도 판매하고 있구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 평점 낮은 순으로 한번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제품들의 단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바람이 약해요. 바람이 안 나와요. 결국 이 첫 번째 제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람이 너무 약하대요. 그럼 탁상용 선풍기인데 바람이 센 제품을 소싱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제품 볼게요. 하루에 63개 정도 쿠팡에서 판매가 되고요. 또 거기에 있어서 리뷰는 이렇게 달리는구나. 평점 낮은 순으로 봐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충전이 잘 안 된대요. 이 제품은. 그리고 회전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이런 거 좋아요. 이제 회전이 되는 탁상용 선풍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이거 메모할게요. 일단 리뷰를 통해 얻은 게 뭐냐면 탁상용 선풍기 1번 강력한 바람을 원하고요. 2번 회전이 가능한 탁상용 선풍기. 3번 배터리가 오래 가는 선풍기. 이런 식으로 경쟁사의 리뷰를 통해서 상품 기획을 하는 겁니다. 기획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꿀팁 하나 전수해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1인 셀러로서 어떤 제품을 사입을 할 때 상품 품목을 여러 개로 늘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얀색 선풍기랑 검정색 선풍기 두 개 다 사는 게 재고적으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저희는 1인 셀러로서 제일 잘 팔리는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구매된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쉬 모카가 가장 많이 팔렸고요. 두 번째는 크림 화이트가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 이 선풍기는 애쉬 모카 컬러가 더 많이 구매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들, 모든 경쟁사들이 어떤 색깔이 가장 많이 팔리는지 똑같이 베이지색이 많이 팔리네요. 은근 화이트보다 베이지 색깔이 많이 팔리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화이트, 블랙보다 화이트가 더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 경쟁사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저희 느꼈죠. 나는 무조건 화이트 아니면 베이지 색깔로 선풍기를 사입해야 조금 더 안정적인 수량을 뺄 수가 있겠구나. 이런 모든 기획이 끝난 다음에 이 제품을 구하러 다니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먼저 리뷰들을
리뷰들을 통해서 탁상용 선풍기는 먼저 강력한 바람, 기존 제품보다 좀 강력한 바람을 원한다. 두 번째, 회전이 가능할수록 좋겠구나. 세 번째, 배터리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리뷰들을 확인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초반에 강조를 했던 고객이 알고도 소비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을 컨택을 하는 거고, 이 제품을 기획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대한 이 리뷰들을 통해서 모든 소구들을 만족하는 제품들을 찾아야 됩니다. 최대한 모든 소구를 만족하는 제품을 찾으셔야 고객이 느끼기에도 이거는 3만원이라는 값어치를 할 만한 제품이구나를 느끼고 제품이 유지된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런 제품들은 어디서 찾을까요? 직접 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까지도 100% 도매국에서 찾은 제품들로만 셀링을 하고 매출 2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예 도매국,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의 도매처 사이트 리스트를 통해서 제가 애완용품을 소싱할 거다,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도매처의 제품들을 찾아서 저희의 조건에 맞는 제품들을 찾는 작업을 하는 게 저희 대표의 일이다, 이거죠. 또 이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 다음 영상에서는 아예 쿠팡 키워드부터 소싱하는 방법까지 모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저희 불사자에서 숨겨놓은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에요. 대박이죠? 이렇게 원클릭으로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키워드 사이트가 있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리브로 힘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쿠팡에서 어떻게 소싱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소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없애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방법이 가장 접근하기 쉬우니까요. 저희가 판매하려고 하는 시장이 쿠팡입니다. 그럼 쿠팡에서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하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쿠팡의 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대형 시장에 들어가서 싸게 가져와라? 그거 지금 시작하는 셀러는 자본도 없고 판매 능력도 없어서 판매 못합니다. 그냥 똑같은 제품 싸게 가져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고만 몇 천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저렴하게 제품을 사입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안에서의 시범 경쟁을 또 하게 될 거고요. 본인들의 마진율을 낮춰가면서 경쟁을 하게 될 거고요. 로켓 그로스가 포화되는 순간 본질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똑같이 제품을 저렴하게 사입해서 판매하는 분들의 속방에 제가 있어요. 보니까 다들 재고를 처리를 못해서 기부 준비 중에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기부를 하면 그 기부 증명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틈새입니다. 틈새. 이 레드오션 시장에도 틈새는 있고 또 다양하게 많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모든 카테고리에 대한 소싱법에 관련된 키워드 리스트를 가져가실 수 있고 대표님들이 직접 제작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실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제품을 소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이미 대중적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형 시장에 들어가는 용의 꼬리의 전략, 두 번째는 이제 점점 시작되는 시장에 들어가서 1등을 차지하겠다는 뱀의 머리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미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대형 시장에 초보셀러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자본이 있는 초보셀러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냥 대형 시장에 들어가서 그 제품보다 품질이 좋은 제품이거나 품질이 똑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싸게 가져와라? 그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도 없고 판매 능력도 없어서 판매를 못합니다. 뭘 아무것도 판매해본 적이 없는데 똑같은 제품을 싸게 가져와봤자 어떻게 판매를 해요? 도매국에 있는 제품도 비싸게 잘 파는 사람이 있고 싸게 해도 못 파는 사람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는 판매 능력을 먼저 키워야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초적으로 모든 판매의 이론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엇을 팔 거냐, 그것을 어떻게 팔 거냐. 제가 그럼 오늘 설명드리는 이 소싱법은 무엇을 판매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쿠팡에 들어올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뭐였죠? 틈새예요. 이미 잘 팔고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특별날 강점이 있는 제품을 소싱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품들보다 더 특색 있는 제품을 찾고 싶어도 비슷한 디자인과 성능의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거예요. 이거보다 이런 부분이 더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보다 이런 부분이 더 좋은 제품을 저희가 못 찾는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는지 저는 어디서 얻냐면 이 쿠팡에 들어오셔서 로켓 직구 탭에 들어와서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어디에 판매를 하죠? 쿠팡에 제품을 판매할 거예요. 그럼 먼저 쿠팡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냥 잘 팔리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 잘 팔리는 해외 구매 대행에서 잘 팔리는 제품인데 그 제품을 국내 로켓 그로스로 판매한다면 조금 더 효율이 높은 타율이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 틈새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로켓 직구 탭에 들어오신 다음에 하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로켓 직구 추천 테마가 나오게 되고요. 더 밑으로 내리면 지역별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지역별 바로가기에서 미국, 중국, 홍콩, 일본이 있어요. 여기서 미국, 홍콩, 일본은 브랜드 제품들 구매 대행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저희 도매국의 98%는 중국에서 가져왔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국 공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중국 스토어에서 중국 구매 대행 상품인데 아직도 많이 팔리는 제품들을 확인을 할 거예요. 중국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중국에서 가져오는 제품인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쿠팡 랭킹 순이 있고 판매량 순이 있어요. 여기서 쿠팡 랭킹 순 보지 말고 판매량 순으로 봐라 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쿠팡 랭킹 순도 충분히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쿠팡 랭킹 순은 말 그대로 지금 쿠팡에서 노출이 잘 되고 있는 랭킹 순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판매량 순 아무리 잘 팔리더라도 지금 랭킹이 높은 건, 순위가 높은 건 얘네다. 그래서 쿠팡 랭킹 순도 저는 꼭 한 번씩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매량 순도 당연히 볼 거고요. 그러면 쿠팡 랭킹 순에서 이렇게 쭉 중국 제품을 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빨리 오는 제품들도 많은데 내가 왜 중국 직구 제품을 사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가격이 한국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다. 예를 들어 이 차량용 청소기라고 칠게요. 이게 왜 굉장히 저렴할까요? 이게 한국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자파 인증, KC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류 비용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제품 원가에 들어가요. 그러면 중국에 바로 구매 대행해주는 것보다 더 비싼 단가에 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한국에서 판매하는 단가 대비 저렴하니까 중국 직구로 살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저렴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틈새 소싱은 아니겠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특이한 기능이 있어서요. 한국에 없는 특이한 소구점을 갖고 있는 제품이 있기에 한국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희 두 가지로 기준을 봤을 때 지금 두유 제조기는 저렴해서 구매하는 거고요. 쭉쭉 저렴해서 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저렴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특이한 제품, 특이한 기능이 있어서 구매하는 제품들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쭉 볼게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이런 제품이죠. 휴대용 미니 전기 네일 폴리시 제품, 뭐 네일 관리하는 제품인가 봐요. 아, 이런 제품은 특이한데 한국에 많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판매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쿠팡 랭킹 순에서도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판매량 순으로도 볼게요. 판매량 순에서 제품을 내리다 보면 한국에는 없는데 특이한 소구점을 가지고 잘 팔리는 제품들이 있을 거다 이거죠. 이런 제품이죠. 바퀴 달린 아이스박스 제품이에요. 바퀴 달린 아이스박스. 지금 시즌이 많이 지나긴 했어요. 지금 이제 겨울을 다가가고 있는 시점에서 많이 늦긴 했지만 내년에 여름 제품 소싱할 때는 충분히 쓸만하다. 또 쭉 볼게요. 이런 제품 있죠. 블랙헤드 흡입기. 이렇게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이런 제품이 있구나를 저는 솔직히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면서 로켓 직구로도 아직 잘 팔리는 제품이면 한국에서 판매하면 충분히 소구점이 있다. 레이저 측정거리기 있죠.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쭉쭉 소싱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이 로켓 직구 탭에 들어오셔서 1페이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리뷰가 적어도 100개 이상이라면 소구를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일일이 쿠팡 들어와서 그냥 판매량 선에서 쭉 찾아보고 정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불사자예요. 저희가 왜 쿠팡에서 로켓 직구 탭에 들어갔나요? 아직도 로켓 직구에서 잘 팔리는 제품들이라면 국내로 가져오면 훨씬 더 잘 판매할 수 있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5년 전에 중국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힘들어서 포기한 이유가 뭐였냐면 중국 구매 대행으로 제가 하나의 키워드를 살려놓고 띄워놓고 잘 판매하기 시작을 하면 한국 사입업자들이 다 가져갑니다. 이 제품들 키워드 다 가져갑니다. 그분들은 정확한 니즈를 파악한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도 잘 팔리면 성격 급한 저희 한국 소비자분들한테는 로켓 그로스로 내일 도착으로 보내주면 해외 구매 대행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가치가 입증이 되면서 판매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아까 블랙헤드 압축기 있어요. 지금 내일 아침에 당장 블랙헤드 압축하고 싶은데 해외 구매 대행 2주 기다리면서 살 거예요? 아니죠. 내일 아침에 오는 거 10,000원을 더 주고서라도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 니즈를 정확히 틈새를 파고드는 소싱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도 해외 구매 대행에서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 중에 저희가 취급할 수 있는 제품들을 소싱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활용품에서 볼게요. 생활용품에서 보고 시장 규모는 조금 크게 3억 이상, 그리고 검색 제한 10만 개 비브랜드 제품만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사자 프로그램은 2주에 한 번씩 키워드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뵐 수 있습니다. 바로 다 나왔죠? 지금 총 10,000개의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10,000개의 키워드가 시장 규모가 다 3억 이상이고 비브랜드 키워드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표에서 무엇을 활용할 거냐면 시프트를 누르고 스크롤을 해주시면 저희 불사자에서 숨겨놓은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해외 상품 비율이에요. 해외 상품 비율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냐면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해외 상품 구매 비율이 몇 %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해외 구매 상품 비율이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해외 구매 대행으로 잘 나가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 해외 상품 비율을 앞으로 빼줄게요. 불사자는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봐야 될 주요 핵심 정보가 해외 상품 비율이기 때문에 해외 상품 비율을 앞으로 빼주시고 표 상태 저장을 한번 눌러주실게요. 그러면 다음에 들어오셔도 해외 상품 비율은 앞에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해외 상품 비율을 두 번 클릭을 해주시면 내림차 순으로 해외 상품으로 잘 팔리는 키워드 순으로 나열이 됩니다. 쿠팡에서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찾아보는 것보다 훨씬 더 데이터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쭉 내려볼게요. 여기 내려보시면 대형견 자동 급식기가 있네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런 제품이구나. 대형견한테 자동으로 급식 밥을 주는 기계인데요. 확실히 이게 기계이다 보니까 단가가 좀 있는 편이고 또 시장 규모도 5억이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러면 이거 국내에서 위탁으로 못 구할까요? 조금 자본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사입 제품으로 못 삼을까요? 이런 식으로 틈새 있는 시장에 들어가시는 게 지금 후발주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고, 쿠팡이 메인으로 판매한다 쳤을 때 쿠팡에서 로켓 비율과 판매자 그로스 비율이 낮은 걸 보면 이거 충분히 로켓 그로스에 들어가도 승산 볼만한 틈새 키워드다 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카테고리 소싱에서 해외 구매 대행 높은 비율로 쭉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로스 사이즈 규격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은 무엇인가 체크를 하는 거죠. 왜 해외 구매 대행에서 많이 팔리는데 그거 다음날 가져다 준다고 하면 10,000원 더 비싸더라도 저희 걸 구매한다라는 소비자의 심리를 저격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힘차님, 이거를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검색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사자 개발자이신 하우제로님이 오른쪽 위에 전체 카테고리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렇게 폴더가 생기게 됩니다. 이 폴더를 확인하시면 카테고리별로 모든 키워드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대박이죠? 이렇게 원클릭으로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키워드 사이트가 있나 싶습니다. 패션 자파를 한번 클릭을 해보죠. 패션 자파를 클릭을 하면 모든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엑셀로 다운받아서 대표님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키워드 리스트 줍니다, 키워드 리스트 줍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대표님들이 입맛에 맞는 키워드를 직접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로켓 비율 1페이지 해외 배송 비율이 있죠. 여기서 저희는 내림차순을 한다. 그러면 해외 배송 비율 높은 순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에 키워드에 있는 정보 중에 저희가 취급할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서 제품을 선택을 해보신다면 그냥 기존에 똑같은 장갑 팔기, 똑같은 손수건 팔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타율의 판매량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딥하고 또 디테일하게 소싱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기존에 수많은 소싱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안에서도 충분히 틈새를 찾아 지금 이 레드오션이라고 난리치는 온라인 셀링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틈새를 찾아서 소싱을 하신다면, 또 이 안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본인만의 제품을 만든다면 충분히 본업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일 타율이 잘 나오는 제품 소싱 방법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어디 가서 유료 강의 듣지 마시고 이거 먼저 실행해보세요. 이거 실행해보시고 타율이 나온다면 그 후에 선택하셔도 안 늦습니다. 5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갈게요. 쿠팡에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저를 믿고 따라하신다면 적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의 순익을 절박하게 고민하고 조금 더 빠르게 실행하신다면 그 이상의 순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초보셀러도 레드오션인 이 쿠팡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틈새는 존재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존재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이 틈새를 찾아 나가는지, 또 이 틈새를 활용하는지 5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서칭, 두 번째 쿠팡 카테고리 서칭, 세 번째 도매처 제품 컨택, 네 번째 소구점 파악하기, 5번째 원가 산출 체크하기. 정확히 이 5가지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화면 같이 보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 틈새를 파악해서 제품을 소싱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메인으로 잡고 가야 될 건 사실 초보자가 진입하기 쉬운 쿠팡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쿠팡에는 롤링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롤링 시스템이란 쿠팡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조금 더 눈여겨보던 제품들이 고객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검색하는 콜라의 노출 순위랑 서울에서 검색하는 콜라의 노출 순위랑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롤링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수 셀러들한테는 조금 불리한 조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진입하는 저희 초보 셀러분들은 이 쿠팡의 롤링 시스템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네이버도 잡고 가야 돼요. 하지만 쿠팡을 시작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빠르게 매출을 경험해 보시면서 판매를 경험해 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쿠팡이 메인으로 먼저 판매한다는 가정하에 볼 거예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데 어떤 제품을 소싱하실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는 먼저 카테고리보다도 저관여 제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관여 제품은 3만원 이하의 제품들을 저관여 제품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 3만원 이하의 저관여 제품들을 왜 추천드리냐면 쿠팡에서는 통계적으로 70% 이상의 고객층들이 3만원 이하의 제품들의 지갑을 연다고 합니다. 3만원 이하의 제품들일수록 훨씬 더 빠른 판매와 전환율이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초보셀러일수록 빠르게 판매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만원 이하의 제품들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3만원 이하의 카테고리는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저는 생활용품을 먼저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생활용품에 수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카테고리 중에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초보셀러다 하면은 수많은 생활용품의 카테고리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시면서 내가 팔만한 제품들이 어떤 게 있나 꼭 구분을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욕실용품을 한번 볼게요. 욕실용품 중에서는 샤워기 헤드, 목욕 샤워용품, 수건 타월, 욕실화, 발매트 등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제일 첫 번째인 이 샤워기 헤드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 샤워기 헤드를 볼 때 쿠팡 랭킹 순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판매량 순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둘 다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쿠팡 랭킹 순은 정확히 지금 잘 노출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리뷰가 175개밖에 없지만 지금 7,000개, 2만 개 사이에서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노출이 잘 되고 있는 제품이구나,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에 비해서 판매량 순으로 저희가 판매를 한다면 지금 그냥 판매가 잘 되고 있는 판매량 순으로 나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진입할 초보셀러의 입장으로서 저는 쿠팡 랭킹 순에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서 샤워기 헤드라는 제품을 팔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진입하는 초보셀러 입장에서 이 수많은 샤워기 헤드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에요. 진짜 저렴하게, 이 제품보다 더 저렴하게 제품을 어떻게 중국에서 가져와서 판매를 한다,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한다가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정말 저렴하게 이 제품을 가져와도 마진율이 박해질 거고요. 또 저렴하게 가져오려면 초보셀러 입장에서 적어도 MOQ를 1000개, 5000개는 받아오셔야 될 텐데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초보셀러 입장에서 저렴하게 받아오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 상황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는 바로 사입도 해봤습니다. 바로 1000개를 사입해오면서 재고의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확히 판매할 방법을 모르는데 1000개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판매 방식은 먼저 위탁 판매로 시작을 합니다. 위탁 판매로 시작을 하되 거기서 타율이 잘 나오는 제품을 사입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오직 도매국 상품만으로 쿠팡에서만 월 매출 1억 3천만원, 그리고 네이버까지 합치면 2억의 매출을 도달을 했고요. 지금은 그 잘 팔리는 데이터를 토대로 제품을 사입을 해서 약 1억 5천만원의 재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셀링 방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이 틈새 소싱법은 이 샤워기 헤드 속에서도 특별한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제품을 소싱한다 이거예요. 저희가 제품을 하나를 팔더라도 그냥 샤워기 헤드가 아니라 샤워기
샤워기 헤드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샤워기 헤드일수록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메리트 있는 샤워기 헤드를 어떻게 찾을까요? 첫 번째는 도매국 제품으로 찾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매국에서 확인을 하기 전에 이 제품을 저희가 팔만한 제품인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불사자에 들어오셔서 AI 키워드 분석에 들어오셔서 샤워기 헤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해보시면 네이버 그리고 쿠팡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쿠팡에서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쿠팡에서 확인을 할게요. 첫 번째, 제일 잘 판매되는 판매 단가는 얼마인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21,000원에서 29,000원이겠구나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럼 여기에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제품들이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특별한 성능이 추가된 제품들이 있을까를 소싱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매국에 들어와 볼게요. 샤워기 헤드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기 헤드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원산지는 상관없는데 배송을 국내 배송으로 꼭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해외 제품을 그냥 올려놓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럼 초보셀러 입장에서는 많이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배송으로 하신 다음에 인기 상품 순으로 확인을 합니다. 인기 상품 순으로 확인을 하면 네, 바로 나왔어요. 그냥 샤워기 헤드가 아니라 저는 토네이도 샤워기 헤드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냥 샤워기 헤드가 아니라 토네이도로 나오는 샤워기 헤드래요. 그러면 토네이도로 나왔을 때 얼마나 더 좋은지를 소구점을 살려서 판매를 한다면 이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제가 매출을 올린 틈새 판매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샤워기 헤드라고 그냥 남들이랑 똑같은 샤워기 헤드를 팔아봤자 지금 이제 들어가는 후발주자로서 메리트 있게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특색 있는 제품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다음 제품도 한번 볼게요. 다음 제품은 뭐냐면 마사지 샤워기 헤드래요. 머리에 두피에 대고 마사지까지 되는 샤워기 헤드인 거예요. 남들은 다 뭘 파나요? 그냥 샤워기 헤드를 팔 때 저희는 이런 소구점 있는 샤워기 헤드를 판매하면 굉장히 좋겠구나, 이 틈새를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서칭을 합니다. 키워드 서칭은 어디서 했나요? 불사자에서 저희가 키워드 서칭을 했어요. 21,000원에서 28,900원에 판매를 하면 좋겠구나 라는 걸 확인을 했고, 여기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28,900원까지 받는 제품들은 샤워기 필터까지 포함된 제품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28,900원의 단가를 받기까지는 샤워기 필터를 포함해서 판매해야 되겠구나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쿠팡 카테고리 서칭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1번이랑 2번은 같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샤워기 헤드뿐만 아니라 목욕, 샤워용품, 수건, 타월 다 보시는 거예요. 모든 카테고리를 다 공부해 보셔야 돼요. 절대 쉽게 돈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쿠팡에서 잘 판매하려면 쿠팡의 카테고리를 다 찾아볼 줄 아시는 대표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을 해보세요. 해당 키워드를 어디다 검색하나요? 도매국에 검색을 합니다. 도매국에 검색을 한 다음에 이 도매국에서 그냥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판매하는 것보다 특색이 있는 도매 상품들이 있나 없나를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 들어간다면 쿠팡에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를 판매를 하시는데, 토네이도 샤워기는 있어요. 토네이도 샤워기 헤드는 있어도 저희 도매국에서 확인한 제품이랑 똑같은 제품은 없죠. 마사지 제품도 똑같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다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제품 다 올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제품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제품을 찾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 제품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남는 구조냐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희가 28,9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필터 더하기 샤워기 헤드를 했을 때 7,800원의 제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제품 원가를 7,800원으로 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로켓크로스 소형 택배는 4,200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정확한 수수료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800원에서 4,200원을 더하면요 12,000원이 저희의 원가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이 28,900원인데 저희가 27,9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할인 쿠폰가 10,000원을 더해서 판매한다고 하면 저희는 하나를 판매했을 때 마진을 남길 수가 있어요. 마진율은 위탁 판매로도 35%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쵸? 그러면 저희가 도매국에서 7,800원에 가져오더라도 얘는 원가상 마진을 35%, 그러면 광고비를 15% 쓰더라도 20%를 남길 수 있는 제품이구나, 원가 산출까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 제품들을 샘플링을 한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기획을 하고 판매를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이 5가지 판매 루틴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제품을 찾고 소싱을 하신다면 지금 후발주자로서 제일 타율이 잘 나오는 제품 소싱 방법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어디 가서 유료 강의 듣지 마시고 이거 먼저 실행해보세요. 이거 실행해보시고 타율이 나온다면 그 후에 선택하셔도 안 늦습니다. 5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불사자에서 키워드 서칭을 하고요. 두 번째, 쿠팡 카테고리를 서칭을 해서 어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요. 세 번째, 도매처의 제품들을 쭉 찾아봅니다. 네 번째, 그냥 그 제품을 판매해선 경쟁력이 없어요. 특색이 있는 소구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원가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마진이 남길 수 있는 제품인지 테스트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 5가지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보세요. 이제 이런 기술들을 안 쓴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면 공통적으로 언급된 약점들을 AI가 분석해준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개선점도 한번 파악을 해줍니다.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리브로 힘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셀링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상품 기획할 때 리뷰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리뷰 분석을 AI에 접목시켜 어떻게 혁신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뷰 분석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뷰를 하나하나 직접 읽고 분석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신 대표님들 있으시죠? 예를 들어 제가 깔창 판매를 시작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경쟁사 제품의 리뷰를 분석하려고 이틀 동안 꼬박 앉아서 네이버 쿠팡 리뷰 3000개를 쭉 읽었습니다. 그 결과 이런 부분들을 알아냈어요. 첫 번째로 발 아치의 지지가 약하다, 그리고 발이 아프다, 마지막으로 족저근막염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는 이 리뷰의 정보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발 아치의 지지가 강하고 또 푹신하면서 발이 안 아프고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는 깔창을 만들다면, 그걸 이 시장에 갖고 온다면 대박이 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더 준비했어요. 헬스 스트랩인데요. 헬스 스트랩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제품이 많아서 5000개의 리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이랬어요. 첫 번째, 착용을 오래 하면 아프다. 두 번째, 그립감이 너무 불편하다. 세 번째, 땀 냄새가 너무 잘 안 빠진다 라는 리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오래 사용을 해보았을 때 아프지 않고 그립감이 편하면서 통기성이 좋은 스트랩을 소싱을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들, 깔창 리뷰 3000개를 분석하면서 이틀이 걸렸고요, 헬스 스트랩 리뷰 5000개를 분석하면서 3일 정도 걸렸어요. 총 5일 동안 8000개의 리뷰를 분석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장점으로 삼을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5일 동안 분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게다가 사람이 하나하나 분석을 하다 보니 실수할 때도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네이버 쿠팡의 리뷰들을 전부 크롤링을 해서 다 가져온다면, 여기에 제가 리뷰를 통해서 분석했던 노하우를 AI한테 교육을 시켜놨다면, 클릭 한 번으로 5일을 줄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AI 리뷰 분석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6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객들이 뭘 제일 싫어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제품들의 약점 한 방에 찾아냅니다.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리뷰들을 보면서 분석했던 것을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들이 우리 제품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상세 페이지 아니면 배너나 메타 광고를 할 때 진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새 제품을 만들 때 이 부분을 참고한다면 틈새를 파헤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카피 제작을 도와줍니다. 고객들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후킹 멘트를 제작을 해줘요. 이러면 광고 문구나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다섯 번째로, 페르소나를 지정해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AI가 리뷰 분석을 통해 우리 제품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뾰족한 타겟을 설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 깔창의 주 고객이 장시간 서서 일하는 30대 여성 간호사라는 걸 안다면 마케팅의 방법이 완전 달라지겠죠. 여섯 번째, 타겟 분석입니다. AI가 리뷰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고객층까지 발견해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헬스 스트랩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의외로 임산부들의 호응이 좋은 제품이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된다면,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던 타겟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클릭 한번 한다면 이 6가지의 내용들을 AI가 정리해줍니다. 한번 화면을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사자에 들어오시면 불사 키워드부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릴 기능은 바로 이 AI 상품기획 마술사입니다. 네이버에 판매하실 분들, 쿠팡에 판매하실 분들 평균치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네이버나 쿠팡을 하나 지정하셔서 분석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면 먼저 낮은 리뷰들을 한번 가져오고요, 또 높은 리뷰들을 한번 쭉 가져옵니다. 기획서를 작성하는 데는 약 1분 정도 걸리고요, 그 안에 정말 이 자동 센서 휴지통의 문제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장 문제가 있었고요, 일주일도 안 돼서 뚜껑이 열리다 말고 내구성이 약하다, 내구성 문제가 있고요, 또 뚜껑이 안 열려요가 맞네요. 뭐죠? 3일 만에 문이 안 열려요? 소음이 장난 아니에요. 그쵸? 소음 문제도 있네요. 저희는 이렇게 리뷰 낮은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이제 경쟁사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고요,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기획서를 작성해 줬어요. 한번 볼게요. 먼저 장점, 별점 높은 리뷰들의 강점들을 분석을 해줍니다. 이 장점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의 상세 페이지나 광고 멘트를 작성을 할 때 장점들을 부각하면 좋겠죠. 편리하고요,
또 디자인이 좋고 냄새 차단이 잘 되고 빠른 배송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선물용, 아무래도 자동 센서 휴지통이다 보니까 선물용으로 좋다. 이걸 속으로 잡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단점이에요. 뭐냐면 낮은 별점들의 리뷰에서 공통점으로 언급된 약점들을 AI가 분석해 준 거예요. 아까 말한 게 다 나와요. 첫 번째, 소음 문제. 두 번째, 고장의 빈도. 너무 잘 고장난다. 센서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배터리가 금방 단다. AS까지 이 5가지를 저희가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면 완벽하겠죠? 여기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개선점도 한번 파악을 해줍니다. 소음이 줄었으면 좋겠고 내구성이 향상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결국 소음이랑 고장 빈도가 잘 고장난다, 이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고객들을 타겟으로 잡는다면 고장나는 자동 센서 휴지통 그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멘트들을 상세 페이지에 넣어준다면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또 제품의 장점까지 뽑아주고요, 제품의 혜택까지 뽑아줍니다. 이 장점과 혜택, 이 베네핏과 메리트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혜택은 뭐냐면 이걸 사용했을 때 어떤 미래를 상상하게 해줄 수가 있는지, 냄새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고, 또 선물로 좋은 선택, 아니면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자, 미래를 상상하게 해줄 수 있는 멘트들을 언급해준다면 굉장히 구매 전환이 높게 올라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의 타겟은 20, 40대 젊은 주부 타겟으로 하면 좋고, 신혼부부나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정해줘요. 이것들에 따라서 기획을 하시면 됩니다. 또 개발자 이야기라든지, 저희가 상세 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돼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됐어요, 이런 거 꼭 적으시죠. 그것들을 미리 AI가 짜주는 거예요. 굉장히 용이하죠. 또 타겟 페르소나까지, 또 기반 카피까지 다 잡아줍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 리뷰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부분을 더 살리고 싶어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나의 전략을 적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장점이 5개가 아니라 장점을 10개로 나열해줘. 이거 말고도 더 분석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나의 전략 탭에 본인들의 전략을 넣은 다음에 분석하기 버튼을 누른다면 AI가 나의 전략까지 파악을 한 후에 기획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대표님들 어떤가요? AI가 리뷰 분석을 하는 게 얼마나 시간을 아껴주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기술들을 안 쓴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들 사업에 AI 리뷰 분석은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무엇보다 시간을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 상품 기획 마술사 없으면 상품 기획을 어려워합니다. 그 정도예요. 한번 써보시고 어떤지 꼭 알려주세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힘찬! 하루에 판매되는 개수가 60개고요. 나누기 1100 곱하기 100, 전환율은 5.45 정도 된다. 안녕하세요, 빌리브로 힘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셀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경쟁사 분석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제가 매출을 끌어올리면서 매일같이 연구했던 노하우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경쟁사 제품의 판매량을 측정할 수 있다면, 또 전환율과 클릭률을 유추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걸 제대로 활용한다면 탄탄한 저희의 제품을 기획하고 또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경쟁사 분석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어떤 제품을 내놓고 또 어떤 마케팅을 하는지 본다면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희는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와 비교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별화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쿠팡에 진입하는, 네이버에 진입하는 후발주자로서 경쟁사가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무기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저희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사 분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홈페이지만 둘러보다가 벤치마킹 스토어들을 저장해 놓는 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경쟁사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화면을 보시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팡에 들어와서 어떤 걸 판매할지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그 키워드를 한번 쿠팡에 검색을 해볼 거예요. 저는 독서대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독서대라고 검색을 하면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저는 이 상위에 있는 3개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코물리 독서대라는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알파 독서대, 세 번째는 노릿 독서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제품인 코물리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조회수를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 제품의 링크를 먼저 복사를 합니다. 링크를 복사하신 다음에 저희 쿠팡 윙 판매자 센터 있죠? 쿠팡 윙 판매자 센터에서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 하시면 매칭할 상품 찾기가 보입니다. 여기에 저희의 경쟁사 링크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조회수가 6930
930회로 나옵니다. 28일 동안 6930회라는 거예요. 이 제품의 조회수. 조회수는 말 그대로 이 제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했는지입니다. 클릭수랑 동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 계산기를 킵니다. 계산기를 켜서 6930회 나누기 28을 하면 하루에는 이 제품에 2200명이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판매량만 안다면 전환율까지 저희가 대략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제품에 먼저 리뷰를 들어옵니다. 리뷰를 들어오신 다음에 지금 최신 순으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루의 판매량을 대략적으로 한번 측정해 보면 됩니다. 29일 날 판매된 걸로 볼게요. 29일 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판매가 됐네요. 그러면 제 판매량과 어때요? 설명을 드렸을 때 리뷰 하루에 하나 달리는 거 곱하기 30 정도 해주시면 일 판매량을 대략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카테고리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충분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10개가 팔리고 30을 곱하면 일 판매량은 대략 300개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 조회수가 2200회였죠. 여기에 하루에 300개가 팔린다? 다시 계산기를 한번 킬게요. 300회, 하루에 판매량 300회 나누기 2200, 1 클릭수는 0.13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한다면 이제 이 제품의 전환율은 13.63입니다. 그쵸? 100명이 들어와서 13명은 이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데이터들을 쭉쭉 나열한다면 경쟁사들의 장점들을 뽑아서 저희의 제품에 녹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제품 한번 볼게요. 알파 103 독서대라고 합니다. 이 제품의 링크를 똑같이 복사를 하신 다음에 쿠팡에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하면 1 조회수가 31,351회입니다. 계산기를 켭니다. 계산기를 켜면 31,351회 나누기 28을 해주시면 1 조회수는 1100회예요. 1100회고요.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 팔리는지 저희가 알아야겠죠. 리뷰를 보겠습니다. 리뷰 최신 순으로 한번 봐주시면 29일 날 2건 끝이네요. 28일 날 2건, 27일 날 1건, 2건, 3건 평균적으로 2개 정도 달리네요. 그럼 일 판매량 60개 정도 판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또 한 번의 공식을 써볼 수가 있겠죠. 계산기를 켜서 지금 하루에 판매되는 개수가 60개고요. 나누기 1100 곱하기 100 전환율은 5.45 정도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르잇 이 투명 독서대 한번 볼게요. 먼저 똑같이 이 제품의 링크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복사합니다. 조회수가 39,283 계산기 한번 켤게요. 39,283이 나누기 28을 하면 하루 조회수가 1,400회입니다. 하루 판매량을 알아야겠죠. 리뷰에 들어가셔서 최신 순 클릭을 해주시고요. 한 건, 세 건 다르네요. 네. 완전 띄엄띄엄 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평균치를 대충 조사해 보시면 되는데 3건에서 4건 정도는 달리는 것 같아요. 그쵸? 4건이라고 볼게요. 4건이라 봤을 때 이 제품은 하루에 120개 정도 판매가 됩니다. 120개가 판매된다고 봤을 때 계산기를 킵니다. 하루 판매량 120개 나누기 1400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전환율은 8.57이다. 코물리는 전환율이 15%짜리 제품, 그리고 알파는 6%짜리, 노르잇은 약 8%짜리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저희가 전환율 순으로 제품들을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환율이 높은 제품들의 상세 페이지를 벤치마킹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은 정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하시는 게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클릭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불사자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URL을 붙여넣기 했었죠. 그 URL을 쿠팡 리뷰 분석이라는 탭에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끝입니다. 아까 제일 잘 팔리던 이 코물리 제품을 한번 볼게요. 코물리 제품의 URL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 분석 버튼을 눌러볼게요. 저희가 대충 눈으로 일 리뷰를 분석을 했었잖아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일 리뷰 개수를 측정을 해주고 판매량까지 측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할 때는 경쟁사의 리뷰 낮은 순을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전환율이 올라갑니다. 평점 낮은 순으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제품의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렌치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환불한 거 온 것 같다, 그리고 책 받침대가 다 뜯어지고 더럽다, 이런 걸 어떻게 파냐, 다양한 악플 같은 리뷰 내용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것들을 저희는 보완하는 제품들을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 넘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제품들을 쿠팡 네이버에 판매하실 거라면 꼭 한 번씩 사보세요. 사보시고 직접 만져보시고 제품에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측정해 보신 다음에 소싱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셀링의 중심이자 핵심인 벤치마킹 중에서도 경쟁사 분석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지, 또 디테일하게 힘드시다면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대표님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찬! 안녕하세요.
빌리브로 힘찬입니다. 오늘은 쿠팡에서 베타 신기능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쿠팡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검색하여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쿠팡 오피셜로 떴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경쟁사들이 판매할 수 있는지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쿠팡 기능이 나왔습니다. 베타 버전이니까 사라지기 전에 화면 보면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들 들어오셔서 상품 관리에 들어오셔서 상품 조회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쿠팡 인기 상품 검색이에요. 이 쿠팡 인기 상품 검색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쿠팡 인기 상품 검색 베타 버전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겨울에 팔게 가습기를 팔려고 했어요. 그러면 초음파 가습기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게 나오냐면, 와우, 진짜 대박인 건 쿠팡에서는 쿠팡 제품의 조회수를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베타 버전에서는 쿠팡 제품의 조회수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판매량 순이에요. 누가 제일 잘 팔고 있나. 지금 쿠팡 홈플래닛 제품이 제일 잘 팔고, 두 번째로는 듀플렉스가 제일 잘 팔고 있고, 세 번째는 이 알리사 습소관계가 잘 팔고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상품 평균가 가격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키워드마다 평균 단가가 정해져 있다. 근데 이걸 넘어서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쿠팡에서 판매할 거면 이 쿠팡 평균가를 맞춰서 들어가야 판매가 일어난다. 이해하셨죠? 그럼 거기에 맞는 얼마나 더 적절한 원가의 좋은 제품을 찾느냐 싸움이다. 로켓크로스 하시는 분들 다 똑같아요. 결국 본질은 이거예요.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저희가 경쟁사 분석을 하고 이 초음파 가습기라는 제품을 판매한다고 쳤을 때, 아, 나는 이 가습기를 판매할 거니까 이 가습기의 쿠팡에서 사람들이 찾는 시장 형성가가 얼마인지 확인하자. 첫 번째, 여기서 형성가가 지금 3만원대예요. 그쵸? 그럼 나도 3만원에 판매할 거야. 3만원에 판매할 거라면 여기서 원가는 만원에 가져와야 광고비를 10% 쓰더라도 나머지 30%를 순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겠구나 라는 구조를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이 판매량 순 조회수가 이제 저희의 목표 조회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30만회예요. 근데 28일 동안 30만회예요. 그러면 계산기를 한번 켜볼게요. 저희가 이 홈플래닛은 못 이길 것 같고, 예를 들어 듀플렉스랑 성능이 비슷해. 그러면 먼저 저희가 얘만큼의 리뷰를 가져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렵겠죠? 그러면 오케이, 388개는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48개도 이 두 개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조회수 있죠? 이 조회수가 10만회라고 그냥 칠게요. 10만회 나누기 28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루에 클릭하는 양이 3,600명인 거예요. 이 신지모루 이 가열식 가습기를 하루에 3,600명이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환율이 3%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곱하기 0.03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8명이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하셨나요? 이 사람의 전환율을 3%라고 쳤을 때 하루에 108개씩 팔린다? 그럼 저희가 마진율을 30% 잡았죠. 하나 팔 때마다 만원씩 번다라고 했을 때 곱하기 만원. 아, 이 제품은 하루에 100만원씩 버는 제품이구나. 이 정도 조회수까지만 끌어올리면 우리는 하루에 100만원씩 판매를 할 수 있구나 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사들이 어떻게 파는지 비교를 하면서 들어가야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쿠팡에서 이 정보를 원래는 조회수를 한 건 한 건 검색을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균가와 가격 범위까지 알려줍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는 한 제품을 들어간다, 아니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결국 판매량 순으로 했을 때 이 조회수 싸움인 게 보이시죠? 결국 노출이 잘 되고 클릭률이 높아야 이제 더 많은 판매량이 일어난다가 팩트예요. 팩트. 물론 388개, 250개, 리뷰가 2만 개인 것보다 248개가 더 잘 팔리기도 해요.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상위에 있는 애들은 다 리뷰가 좋아요. 그러면 저희는 리뷰가 좋은 품질 좋은 제품을 찾아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평균 가격대에 맞는 제품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판매량을 한번 측정을 해보고 이 제품의 성능들을 비교해보세요. 내가 들어가는 제품의 성능은 몇 와트에 몇 분사력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과연 이 듀플렉스 무드 등이라는 곳은 어떤 기능들을 탑재했을까? 나는 3리터인데 얘는 3.5리터네? 그럼 저희 기능이 살짝 떨어지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얘보단 낮게 측정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소비자가 딱 봤을 때 처음 보는 건 이 직관적인 용량이에요. 이 용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회수를 저희가 적어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 하루에 클릭률을 이렇게 받으려면 10만 명이 검색을 해요. 근데 28일로 나누면 3,600명이 하루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제품의 노출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노출수를 알아보려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클릭률을 0.1로 잡기로 했었죠. 그럼 0.1로 클릭률을 잡았으면 이 제품은 곱하기 100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360만에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나더 레벨이죠. 하루에 360만에 노출이 되고 있고 클릭률이 0.1이라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3,600명이 이 제품을 클릭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저희가 목표 조회수를 몇으로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끌어올릴지를 연구하시면서 셀링을 하시고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바로 경쟁사 분석입니다. 경쟁사 분석. 이 온라인 셀링이 타기점 중에 하나인 이유가 바로 오픈북이라는 점이에요. 이미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얘네들은 왜 잘 팔지? 접근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저희가 검색했던 게 초음파 가습기였어요. 그럼 똑같이 초음파 가습기라고 검색을 합니다. 쿠팡에서 보여줬던 건 어떤 건가요? 판매량 순으로 했을 때 전체 1등부터 40등까지의 가격의 평균 가격을 알려줬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 리뷰 개수를 토대로 가장 더 많이 팔리는 제품의 가격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리뷰가 많은 제품들의 가격대가 뭘까였어요. 그만큼 많이 샀다는 뜻이니까. 이해하셨죠? 쿠팡에서는 검색량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리뷰 많이 달린 것들에 대해서 걔네들은 왜 리뷰가 많이 달렸을까? 그 이유를 찾자 이거죠. 그럼 그 애들의 평균 가격대를 찾는 게 더 현명하다 이거예요. 저희가 1페이지 1등, 2등, 3등 봤을 때 얼마였어요? 2만원, 3만원이었어요. 더 정확하죠. 3만원에서 4만원 안에는 판매를 해야 소비자가 정확히 원하는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꼭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건 나는 이 초음파 가습기를 얼마에 팔아야 되지? 얼마에 팔 때 경쟁사들은 어떤 스펙을 갖고 있지? 두 번째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나오는 이 결과값이 뭐냐면 바로 쿠팡 시크릿 페이지에서 쿠팡 랭킹 순으로 이 초음파 가습기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에요. 판매량 순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저는 판매량 순으로 보는 것보다 쿠팡 랭킹 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노출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저희가 판매할 3, 4만원대를 한번 클릭을 해줄게요. 3, 4만원대 제품들을 모두 클릭합니다. 네. 저는 원래 한 제품 들어갈 때 적어도 10개에서 20개의 제품들을 벤치마킹을 해요. 벤치마킹을 하면서 첫 번째, 저희는 가습기를 팔 건데 어떤 색상으로 판매할까? 예요. 어떤 색상으로 판매할까요? 이 가장 구매 많이 된 옵션을 경쟁사들 벤치마킹을 통해서 얻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 화이트고요. 얘도 화이트. 아까 여기서 보시면 다 화이트 색상만 판매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화이트 색상을 판매할까요? 검정색으로 들어가서 안 팔린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에 저희가 제품을 소량이라도 사입을 해서 로켓크로스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적어도 타율이 가장 높은 걸 선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가습기로 예시를 들어서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예를 들어 머플러를 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머플러는 그러면 쿠팡 분석에서 사람들이 어떤 색으로 많이 파는지를 보는데 이 어떤 색으로 많이 파는지를 가장 많이 구매된 옵션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3개 정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 신기하네요. 오렌지 블루가 가장 많이 팔렸대요. 그 다음 거 볼게요. 블랙이 가장 많이 팔렸대요. 그 다음 거 볼게요. 블랙이 가장 많이 팔렸대요. 이렇게 이 3개만 보는 게 아니라 몇 개? 10개, 20개까지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이번에 머플러 사입할 건데 한 번에 다 똑같이 50개 250개를 사입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블랙이 가장 잘 나가요. 화이트가 가장 잘 나가요. 100 나머지 20을 들어가는 게 현명한 구매 방법이다 이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어떤 제품을 어떻게 구매할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확인하는 게 뭐냐? 바로 이 가장 많이 구매된 옵션이에요. 그럼 이 가장 많이 구매된 옵션이라고 했을 때 오케이 저는 화이트를 들어가야겠다라고 구조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 제품의 평점 낮은 순을 보세요. 더 저렴한 가습기는 세척도 편한데 이건 세척이 안 된다. 세척하기 용이한 걸 사람들이 찾는구나. 이해하셨죠? 그 다음 거 볼게요. 듀플렉스 거 딱 이렇게 보면 리뷰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오를 때가 있으면 이 업체는 이때 정도의 어떤 암흑의 영역을 거쳤구나. 약간 이런 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큰 업체 중에 안 하는 분들이 사실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 판매량을 쭉 보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 정도 스펙만 되면 하루에 170개 팔 수 있어. 오케이 이 정도 스펙만 되면 105개 정도 팔 수 있어.
이 정도 스펙만 되면 120개 팔 수 있어. 그럼 이 세 개 중에 가장 공통된 장점들을 모아서 저희 제품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기획이고 벤치마킹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쿠팡 반품 정책이 올라가면서 이제 뭐 망했나요? 로켓크로스 끝물인가요? 아니요. 반품률이 낮은 진입장벽이 높은 제품을 판매하면 돼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저희는 첫 번째, 얘는 꾸준히 어떻게 판매하고 있구나, 리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하루 판매량을 알 수가 있고, 아까 쿠팡을 통해서 노출도, 얘는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의 문제점을 이제 디벨롭해서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제품에 들어갈 때 거의 2-3일 동안 2,000개에서 3,000개의 리뷰를 혼자 엑셀에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리뷰가 낮은 애들의 문제점이 뭔지 한번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파악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만큼 더 좋은 제품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왜냐면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제가 직접 분석하고 확인을 한 거니까요. 이런 기획이 거친 제품들을 판매를 할 때 이런 제품들이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로켓크로스도 한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 내후년이면 언제 포화돼서 사라질지 모르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쿠팡에서 이렇게 계속 압박을 주잖아요. 그럼 저희는 여기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리뷰 분석을 하고 데이터적으로 몇 개 팔렸는지, 어떤 옵션을 들어가야 효율적인지를 다 측정하시는 거예요. 측정하셨다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 한 번으로 바꾸는 기능이 이 불사자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바로 상품기획 마술사라는 겁니다. 이 상품기획 마술사가 저 포함 저희 팀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작업이에요. 한 제품을 들어갈 때 시간을 굉장히 줄여줘요. 제가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할게요. 이제 초음파 가습기.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프로그램이 이 초음파 가습기를 네이버 쿠팡에 검색합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있는 리뷰들을 갖고 와서 이제 저희한테 기획서를 작성해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로켓크로스 해보신 분들은 이 기능이 진짜 천사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바로 결과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뷰들을 정리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AI가 저희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좋은지 기획서를 작성해줍니다. 그럼 이 기획서를 저는 어떤 식으로 한번 적용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첫 번째, 먼저 낮은 리뷰들을 한번 쭉 보세요. 고장났어요. 고장나면 안 되고, 물이 새 나와요. 이게 많더라고요. 가습기가 물이 새면 안 돼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샘플 테스트 할 때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또 두 번째, 소음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민감하게 여기는구나. 그럼 최대한 데시벨이 적은 소음 적은 걸로 해야 되고, 이 가습기는 닦아줘야 되잖아요. 닦아줘야 되는데 이 세척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가 없다. 아래로 내려볼게요. 리뷰 낮은 애들의 공통점을 알려줘요. 제가 말했던 소음 문제, 내구성 문제, 물 누수 문제, 조작 불편 다 알려줘요. 그러면 저희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것들을 첫 번째, 디벨롭하는 제품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것들을 소고하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상세 페이지 신경 안 써도 된다?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 상세 페이지는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창구예요, 창구. 저희 제품 하나를 제대로 판매할 건데 상세 페이지를 도매처 거 갖다 쓰면서 잘 팔리기를 바란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히 이 고객의 니즈에 맞게 이 상세 페이지로 감정을 건드려줘야 구매 전환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8만원짜리 10만원짜리 제품들이 전환율이 5%고요 3만원 이하의 제품들은 전환율이 10%입니다. 에? 10%나 나와요? 쿠팡에서는 80% 이상의 고객분들이 3만원 이하의 제품을 구매하려고 쿠팡에 들어오신다고 해요. 그러면 그만큼 고객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건드려주면 어떻게 된다? 구매 전환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 이 낮은 별점들을 해결해주는 내용들을 상단에 배치할수록 훨씬 더 구매 전환이 올라간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가습기인데 물이 누수가 되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가습기는 사지 마세요.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제품은 물 누수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고 효능까지 완벽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결국 불만으로 하는 요소들을 해결했다 라는 형식으로 저희 제품을 제작을 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타겟 분석이라든지 개발자 스토리, 페르소나, 데이터 기반 카피, 이거는 GFA 배너 광고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하나의 제품을 들어갈 때 그냥 막 등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제품을 잘 팔지
고민하면서 경쟁사를 분석하면서 들어가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전환율과 클릭률 그리고 매출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쿠팡 광고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매출 최적화, 수동 광고, AI 광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나요? 이 영상대로 끝까지 정주행을 하시고 세팅까지 하신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어떤 광고를 세팅해야 하는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셀러가 되실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쿠팡 광고를 돌리고 있는데 왜 노출이 안 되지? 로아스를 150%까지 낮췄어요. 낮췄는데 잘 팔리기는 하는데 이거 결국 손해보면서 지금 팔고 있는 거 본인도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러면 광고를 지금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꺼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제품을 버려야 하는 건지 벌써부터가 심란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쿠팡 광고 어떻게 해야 좋은 성과가 나올까요? 제가 수많은 셀러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쿠팡에서 제품 판다고 하면서 매출만 높지 결국 쿠팡 광고 제대로 관리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광고비로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쿠팡 광고 세팅부터 쿠팡 광고 최적화에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이어서 어떻게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광고를 세팅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쿠팡 윙에 들어오셔서 광고 센터에 들어옵니다. 광고 센터에 들어오시면 이제 광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왼쪽 상단에 광고 만들기가 있어요. 이 광고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매출 성장과 인지도 상승 두 가지가 돼요. 매출 성장이 주 목표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을 클릭해 줍니다. 다음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캠페인 이름을 만들어야 돼요. 캠페인 이름.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많은 분들께서 뭐 겨울 상품 하면서 300% 해놓고 겨울 상품들을 다 같이 묶어서 광고 관리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나중 돼서 제외 키워드도 넣어야 되고 왜 이 광고가 안 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제품들을 묶어버리면 이 많은 제품들 중에 뭐 때문에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쵸? 왜 노출도가 안 나오는지도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제품별로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캠페인 이름을 겨울 제품 전기장판이라고 할게요. 전기장판이라고 짓고 그 뒤에 엔드로와스라고 적어주는 편입니다. 그럼 여기서 엔드로와스가 뭐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엔드로와스는 뭐냐면 제가 공유해드리는 빌립으로 마진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엔드로와스를 자동으로 측정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제품명 전기장판을 제품 원가 2만원에 가져와서 실제 판매 가격이 42,900원이고요. 또 쿠팡 판매 가격은 52,900원이에요. 왜냐면 이전에 상품 등록할 때 설명드렸던 쿠폰 10,000원을 꼭 넣어주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러면 실제로 쿠팡에서 저희한테 보여주는 매출은 52,900원으로 잡힙니다, 대표님. 그러면 10,000원은 할인 쿠폰가예요. 근데 52,900원, 실제로 저희가 판매한 건 42,900원인데 52,900원을 가격으로 잡아요. 여기서 42,900원이 실제 판매 가격이지만 52,900원에 판매를 한다고 쳤을 때 엔드로와스는 418%가 됩니다. 이 엔드로와스 418%를 먼저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쿠팡 광고를 돌리면서 로아스가 418% 밑으로 내려갔다 하면은 손해보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418% 이상으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손해는 안 보고 판매하고 있다. 그럼 418%가 엔드로와스면 적어도 600%, 700%는 팔아야 돈을 벌면서 팔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대 원가가 있어요. 마진 계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저희가 2만원짜리 제품을 구해서 42,900원에 판매했을 때 수수료는 4,700원에 부가세는 4,300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 개당 수익은 14,000원이 된다. 그러면 마진율은 32%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광고로 판매를 했어요. 광고비까지 제외해서 내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손해인지가 궁금해요. 그럼 여기서 개수를 판매된 개수 예를 들어 30개로 해볼게요. 30개를 팔았고 광고비는 40만원을 썼다 하면은 매출은 130만원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순이익은 141%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이거는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광고 지표를 보고 제가 얼마나 팔았는지 또 광고비를 얼마나 썼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일주일 단위든 한 달 단위든 그 판매 개수와 광고비만 적어주신다면 지금 이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건지 안 벌고 있는 건지를 체크할 수 있는
시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대 원가 파트도 제가 넣어놨는데 이거는 한 42,900원에는 적어도 판매를 해야 고객들이 살 것 같은데 라는 인식이 생겼다면 42,900원을 여기 입력해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마진이 20%가 남게 25,000원에는 원가를 갖고 와야 너는 20% 남기고 팔 수 있어 라는 수식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간편하죠? 그럼 42,900원에 팔려면 적어도 25,000원에 갖고 와야 된다. 중국이든 도매국이든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만든 시트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다음에 저희 하단에 카페 링크를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쿠팡 광고 센터로 넘어갑니다. 종료일은 지정하지 않고요. 이제 광고 그룹 이름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수동 상품 설정이 있고 AI 상품 설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AI는 하나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제가 수동 상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상품 설정이라고 했을 때 가능한 제품 하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캠페인 하나만 관리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려요. 그럼 하나를 클릭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매출 최적화와 매출 스타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매출 최적화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매출 스타트 같은 경우는 돈을 어떻게든 써서 어떻게든 노출을 시켜줄게. 이건 뭔 소리냐면 오케이 너 돈 쓴 만큼 제품 진짜로 노출시켜줄게. 그 대신 제품이 안 팔리면 너 제품이 잘못된 거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매출 스타트는 매출 최적화를 했을 때 효율이 잘 나왔다 하시면 매출 스타트로 넘어가시는 거지, 시작하자마자 매출 스타트로 넘어가시는 건 진짜 내 제품에 자신이 있으신 분, 그게 아니라면 매출 최적화를 통해 적어도 100명이 들어왔을 때 몇 명이 전환이 되는지, 전환율이 5%인지 10%인지를 측정한 다음에 매출 스타트를 써도 내가 광고비를 썼을 때 손해인지 아닌지를 측정을 해보시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먼저 매출 최적화를 클릭을 합니다. 하루 예산은 3만원에서 5만원 말씀드리는데 저는 5만원이라고 설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자동 규칙 설정이 있습니다. 이 자동 규칙 설정은 ON을 해줘요. ON을 해준 다음에 저는 50%, 100%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6시 이전에 만약에 25,000원 이상 사용됐다. 그러면 5만원을 늘려줘요. 그리고 일 예산의 100%를 자동으로 광고 중지 없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쿠팡에서 상품이 제일 잘 팔리는 시간대가 몇 시인지 아시나요? 저는 실제로 하루에 999개까지 저가녀 제품을 팔아봤어요. 팔아본 입장으로서 몇 시에 가장 잘 나가는지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해 한해 딱 두 가지 지표가 나왔어요. 12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왜 근데 쿠팡이 오후 6시 이전이라고 해놨을까요? 말 그대로 오후 6시부터 굉장히 잘 팔린다는 뜻이겠죠. 이거 굉장한 꿀팁입니다. 꼭 한번 적용해보세요. 그 다음에 광고 목표 수익률 설정이 있는데, 광고 목표 수익률 설정하면 다들 350%로 맞춰요. 근데 350%로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엔드로워스가 418%예요. 그러면 350%로 팔려도 손해인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350%로 맞추면 350%만큼 안 팔려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적어도 엔드로워스보단 높게 설정을 하는 게 맞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800%로 잡겠습니다. 800%로 잡고 이제 본인 부담금 할인이 있는데 이 부분은 ON 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리타겟팅 버튼이 있는데 이 리타겟팅 버튼은 꼭 꺼주세요. 이 리타겟팅은 뭐냐면 한번 쿠팡에서 본 제품을 알고리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네이버 카페 갔을 때도 그 봤던 상품이 계속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매출 최적화로 했을 때 나는 전환율이 5%가 나온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건데? 내가 5만원짜리 제품을 파는데 전환율이 10%가 나온다. 이거는 평균 이상의 전환율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든 노출을 시켜야겠죠. 아무리 많이 노출이 되어도 이제 전환율이 적어도 5%는 나올 거니까요. 이해하셨나요? 10%는 아니더라도 5%는 나올 거니까. 그럼 손해가 아니니까 켜놓는 거예요. 그럼 먼저 매출 최적화로 테스트를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캠페인 설정하는 거 참 쉬워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AI 광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AI 광고 세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매출 최적화랑 AI 광고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매출 최적화는 뭐냐면 오케이 너가 처음에 장사를 들어갈 건데 너한테 어떻게든 노출을 잘 시켜줄게. 그 대신 노출을 잘 시켜줘도 효율이 안 나온다? 그러면 너의 제품 탓이야?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AI 광고는 뭘까요? 효율을 중요시해줘요. 아무리 제가 전기장판을 파는데 한두 개 팔릴지언정 너가 목표로 한 로아스는 맞춰줄게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셨나요? 그렇기 위해서는 AI 광고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매출 최적화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 매출 최적화를 구현하는 방법을 모른다 하시면 저는 그냥 AI 광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AI 광고의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AI 캠페인은 아까 보셨다시피 한 개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제품들의 마진율을 다 같게 설정을 해야 이제 한 캠페인에 다른 제품들도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광고 만들기를 들어갑니다. 광고 만들기 들어가서 매출 성장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캠페인 이름은 이제 AI 광고로 지어주세요. AI 광고. 그리고 광고 그룹도 AI 광고. 왜냐면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자동으로 상품을 선택하고 바꿔주는 AI 스마트 광고를 클릭을 해줍니다. 쿠팡 AI가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광고를 안 돌릴 상품이면 특정 상품을 제외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원하는 제품만 광고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똑같고요. 그리고 자동 규칙 설정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도 저는 똑같이 잡는 편이고요. 리타게팅도 꺼주는 편입니다. 완료 버튼 누르면 끝이 나요. 너무 쉽게 세팅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쿠팡 광고는 세팅하는 것까지 쉬워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디벨롭하느냐 싸움이에요. 이 디벨롭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리브로 힘찬입니다. 오늘은 쿠팡 광고 최적화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월 매출 2억, 쿠팡에만 광고비 2천만 원을 태우면서 정립한 디테일한 쿠팡 광고 관리 방법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선물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쿠팡 광고를 돌리고는 있지만 로아스를 조정하거나 제외 키워드를 등록하는 거 말고는 별 다른 관리는 안 하고 계시진 않나요? 특히 AI 광고가 좋은지 아니면 매출 최적화 광고가 좋은지 그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아니면 매출 최적화를 돌리고 있는데 저번 달에는 분명히 타율이 잘 나오고 자리가 잡힌 광고 구조였는데 이번 달에는 조금 안 팔린다면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 모든 궁금증 오늘 이 영상으로 모두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이제 쿠팡 광고 세팅을 하고 이제 광고 세팅을 했으니까 잘 팔리겠지 라고 그냥 안일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광고비가 매출의 30%가 나오면서 역손해를 보면서까지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방법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광고비는 매출 대비 10% 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매출은 3배가 늘어났습니다. 월 매출 4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광고 세팅 최적화 있습니다. 쿠팡 광고는 세팅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 쿠팡 광고에 대한 진실을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첫째, 쿠팡에서 보여주는 로아스는 가짜입니다. 충격적이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쿠팡이 보여주는 로아스는 실제 판매 가격에 대한 로아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 허울뿐인 수치만 믿고 광고비를 쓰다 보면 어느새 꼭 손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저의 상품으로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 광고비 로아스는 1284%입니다. 16개가 판매되었고 매출은 87만 480원입니다. 그러면 개당 판매 가격은 54,500원 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 제품 하나를 할인 쿠폰을 더해 28,9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쿠팡 광고에서 보여주고 있는 로아스는 쿠팡 판매 가격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둘째, 자동 광고만 믿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AI가 알아서 해주던데? 라는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키워드에 고단가 입찰을 쿠팡이 해버려서 저희도 모르는 예산을 날려버립니다. 셋째, 검색 영역과 비검색 영역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의 구분을 짓지 않고 광고를 진행을 하시는데 저희의 제품이 어디에서 판매되는지 잘 아셔야 안정적인 광고 구조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넷째, 매출 최적화와 AI 광고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쉽게 표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광고는 상품 발굴 그리고 효율성에 집중을 하고요. 매출 최적화 광고는 단가에 대한 포지션이 없이 가격과 목표 그리고 로아스에 맞는 CPC 베팅을 합니다.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AI 스마트 광고는 효율을 중요시하고요. 매출 최적화 광고는 매출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출 속도가 매출 최적화 광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부분이 있고요. 매출 최적화 광고는 노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느냐? AI 스마트 광고는 처음 쿠팡 광고를 시작하신다 하시면 AI 광고, 스마트 광고를 통해서 기본적인 타율을 체크하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AI에서 발굴된 상품보다 더 확장하고 싶은 영역이 있다 했을 때 매출 최적화 광고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도 검색 영역이 많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유리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이제 수동 광고로 넘어가는 거예요.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화면을 보시면 저희의 광고를 한눈에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사용하신다면 어디서 저희 광고비가 쏙쏙 빠져나가고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저희의 쿠팡 윙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왼쪽 하단에 업로드 마켓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마켓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쿠팡 윙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쿠팡 윙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면 핸드폰 2차 인증 번호가 올 거예요. 그럼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저희의 광고 캠페인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할 때 먼저 검색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검색 설정을 해주실 때 저희가 방금 업로드 마켓에 저장해 놓은 필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을 최대로 볼 수 있는 건 한 달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많은 달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짜놓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7월 2일부터 9일까지로 설정을 하고 완료를 누를게요. 저희가 광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들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쿠팡 광고 보고서를 다운받은 다음에 일일이 필터링해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일이 다운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쿠팡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놨죠. 입력을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데이터 불러오기만 눌러주시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빠르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됐고요. 지금 제가 7월 2일부터 9일까지 나온 실제 광고 수익률이 557%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 제 쿠팡 아이디에 들어와서 7월 2일부터 9일이라고 적용을 했을 때 쿠팡에서 찍히는 광고 수익률이 몇 %인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쿠팡에서 찍히는 광고 수익률은 1000%입니다. 1000%. 전환율은 똑같죠? 전환율은 똑같은데 이제 실제 저희의 광고 수익률은 500%,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아, 1000%니까 진짜 이번 달 잘 팔았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알고 판매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 안 벌고 있는지. 그럼 이걸 시청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만약에 광고 수익률이 300%다, 400%다, 아, 300%면 잘 나오고 있는 거겠지? 절대 아닙니다. 실제 광고 수익률은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꼭 실제 광고 수익률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광고 성과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광고 성과 그래프는 이제 모든 캠페인별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모든 캠페인을 확인하셨을 때 모든 캠페인에 대한 광고 성과 그래프를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이 광고 성과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검색 영역에서 몇 %가 팔렸는지, 비검색 영역에서 몇 %가 팔렸는지, 또 리타게팅 영역에서 몇 %가 팔렸는지 실제 광고 수익률을 일별로 확인을 한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7월 5일 날 매출이 너무 줄어서 이제 로아스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로아스를 평소에 목표 로아스 잡은 것보다 200% 정도 낮췄어요. 200%를 낮추니까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효과가 나가지고 매출을 극도로 상승시킬 수 있었죠. 7월 5일과 7월 9일을 확인하시면 매출과 로아스가 확실히 다른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로아스도 300%였는데 700%까지 올렸고요. 또 매출까지 올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 실제 목표 로아스를 낮췄을 때, 아니면 제 키워드를 추가했을 때, 아니면 썸네일을 바꿨을 때 클릭수나 노출도의 변화를 메모해놓고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안 하시고 그냥 매출 최적화만 로아스 높였다 낮췄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전체 캠페인에 대한 문제고 전체 캠페인이 아니라 하나의 캠페인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 하나의 키워드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는 7월 2일, 7월 3일 제가 위탁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품절이 나서 아예 재고를 판매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7월 4일부터 다시 판매를 들어와서 매출을 끌어올린 그래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광고비를 120만원 사용하였고 매출은 700만원이 나왔으며 일주일 동안 광고 수익률은 550%다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엔드로어스 설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엔드로어스가 뭐냐면 저희가 이 제품을 판매할 때 쿠팡 판매가로 판매했을 때 적어도 쿠팡 로아스가 여기보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저희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라고 최소 광고 산안선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자동 센서 휴지통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자동 센서 휴지통을 원가 15,000원에 가져오고요. 로켓 크로스 비용 4,200원을 더해서 저희 원가는 19,2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쿠팡 판매가는 59,900원이고요. 여기서 쿠폰을 만원을 먹여서 4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로아스를 이제 판매 매출을 59,900원으로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19,200원의 제품을 구해와서 49,900원에 판매를 했을 때 한 개당 순이익은 수수료랑 부가세를 제외하고 2만원이고 마진율은 40% 정도 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엔드로아스는 325%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광고 캠페인을 설정할 때 이 엔드로아스는 쿠팡 판매가에 대한 엔드로아스를 잡히게 해놨어요. 말 그대로 저희가 쿠팡 광고 대시보드로 봤을 때 32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키워드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달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과거 데이터를 못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놓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까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과거에 어떤 키워드로 저희가 잘 팔았는데 이번 달에는 어떤 키워드로 못 팔았는지 이것들을 하나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셀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쿠팡 광고는 매주 바뀌고 매달 바뀌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광고 분석을 통해서 그 매주 바뀌고 매달 바뀌는 쿠팡 광고 로직에 따라 계속해서 맞춰주는 작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의 제품에 관하여 어떤 키워드로 많이 팔렸는지 또 어떤 키워드의 로아스가 높은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키워드에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노출수예요. 노출수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노출수 대비 어떤 키워드에서 노출이 잘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검색 영역만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비검색 영역은 키워드가 없어요. 왜냐면 연관된 검색으로 저희 제품이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검색 영역만 보기 하면 이제 검색 영역에 대해서만 보여지게 되고요. 간편 매출 분석 보기를 하면 제품별로 일별로 얼마나 노출수를 가져가고 있고 클릭수를 가져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 영역만 보기로 저희 키워드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클릭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의 키워드에서는 이 라는 키워드를 가장 많이 클릭을 하고 있어요. 클릭률은 1.88입니다. 거기에 대해 주문수는 3개고요. 전환율은 10%네요. 그러면 주문수 높은 순으로 볼게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5개가 판매가 됐네요. 그러면 저희가 매출 최저가라고 해서 CPC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국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CPC입니다. 이 키워드를 클릭했을 때 CPC가 얼마가 나오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로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로아스를 보신 다음에 이 로아스가 몇 %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광고 수익률과 실제 광고 수익률을 앞으로 끌고 왔는데 지금 쿠팡에서 보여주는 광고 수익률은 3,700%인데 실제 저희 광고 수익률은 2,400% 높은 거죠. 이 키워드에 대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높게 찍힙니다. 쿠팡에선 1,500%가 찍혀도 저희는 1,000%, 실제 광고 수익률은 현저히 낮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저희 계정 중에 하나에 광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광고비를 많이 쓴 순으로 클릭을 할게요. 광고비를 지금 이 키워드에만 29,000원을 썼고요. 실제 광고 수익률이 500%, 굉장히 좋네요. 패스할게요. 27,000원을 썼는데 실제 광고 수익률이 200%. 이거는 손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광고비를 3만원 썼는데 지금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수익이 하나도 안 났어요. 19명이 클릭했는데 이 키워드로 한 명도 안 산 거예요. 이런 거는 추가를 해줍니다. 24,000원을 썼는데 11명이 클릭해도 한 명도 안 봤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쭉 클릭해서 제외 키워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경우를 더 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클릭당 CPC 비용 높은 순으로 봅니다. 9,500원을 썼는데 한 번이 클릭됐고요. 근데 팔렸네요. 그럼 이거는 지켜봐도 되겠죠. 근데 이거 볼게요. 지금 한 번 클릭에 5,000원씩 쓰고 있는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근데 판매가 안 된 키워드들 있죠. 여기에 연관된 키워드가 아니라면 얘네들은 제외 키워드에 등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제외 키워드에 등록을 해주시면 상단에 제외 키워드에 들어가시면 이제 저희가 넣어놓은 제외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클릭하신 다음에 복사를 하셔서 쿠팡 캠페인에 들어가셔서 제외 키워드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메인 키워드 자동 센서 휴지통인데 자동 센서 휴지통에 대하여 광고 수익률이 안 나온다. 근데 이 자동 센서 휴지통이라는 메인
메인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로 넣어버리죠. 그러면 그 자동 센서 휴지통에서 파생되는 나머지 광고 키워드를 끊어내는 거예요. 목줄을 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메인 키워드들의 로아스가 안 나오더라도 걔네는 미끼 광고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냅두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쿠팡 변해가는 쿠팡 과정에 맞게 계속해서 맞춰주고 변경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간편 매출 분석 보기예요. 간편 매출 분석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일별로 노출수와 클릭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7월 2, 3일에는 제품이 품절이 되어서 이제 노출을 끊어놓은 상태였고요, 7월 4일부터 다시 시작한 상태인데 이렇게 클릭률이 있죠. 클릭률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280명과 316명이 클릭한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클릭률이 좀 떨어졌다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썸네일을 변경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노출도가 조금 떨어진다 하면 로아스를 조금 낮춰보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 광고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그 제외 키워드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의 일단 개인적인 기준을 모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적용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제외 키워드 조건입니다. 이 제외 키워드 조건은 뭐냐면, 저의 조건은 뭐냐면 제가 검색한 기준의 한 달 평균 대비죠. 평균 대비 전환율보다 떨어지는 키워드들, 또 실제 광고 수익률 평균 대비 떨어지는 키워드들을 먼저 제외 키워드로 다 보여지게 해놨어요. 오른쪽에 제외 키워드 추천만 선택을 하면 제가 정해놓은 조건값에 제외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메인 키워드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메인 키워드들은 쭉쭉 제외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쓸데없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제품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외 키워드 등록을 해주시고 저희가 제외 키워드를 관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만의 제외 키워드를 찾는 것이 이 쿠팡 광고 영역에서는 실력이고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만의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예를 들어 노출수 그리고 기간 총합 저장하면 이런 식으로 제외 키워드 조건을 만들어서 본인에 맞는 제외 키워드 조건을 설정을 해주시고 본인의 레시피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다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색 영역에서 확실히 내 제품은 잘 팔리네, 비검색 영역에서 잘 팔리네, 이거를 매달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에 맞는 광고 로아스를 저희가 체크해서 그 목표 로아스를 설정하고, 또 넘어선다면 수동까지 관리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그리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캠페인을 이렇게 옮기거나 또 날짜를 이렇게 캠페인에 옮겨 놓으면 저희가 원하는 값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쿠팡 광고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무기가 될 거예요. 오늘 설명드린 전략들을 하나하나 바로 적용해보세요. 광고는 끊임없는 A/B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잘 활용한다면 광고비는 절약하고 효율은 높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셀링에 대해 아낌없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내용 꼭 실천해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찬